안녕하십니까, 한쌤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거창한데 그냥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것 좀 해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들어봤습니다. 참 못 살았다, 그쵸? 전후의 대한민국은 참 비참하고 힘든 삶을 이어갔을 겁니다. 이 집이 없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서울에 인구가 몰리고 살 곳이 없어져서 이렇게까지 움막을 짓고 기거를 하셔야 됐던 그런 환경에 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집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미쳐서 우리네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는 집에 대한 또 집착, 그게 또 부동산 불패로 또 이어져서 우리네 세대들이 또 이제 집을 많이 사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엮여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의 도심에 예전에는 한 20% 정도밖에 포장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해요. 포장도로가 얼마 없어서 교통이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지 못한 뭐 이런 장면인데, 서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또 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동수단으로까지는 안 쓰셨을 것 같은데, 농사의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 뭐, 독일의 이제 센강의 기적처럼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사실, 6.25 전후가 좀 많이 지나고 나서는 장면내각부터 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해서 경제를 좀 살리려는 노력들을 그때 시작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뤄진 건 뭐, 그 다음 정권부터라고 이제 모두들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68년 영동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현재 이제 강남이죠. 서초, 양재, 방배, 잠원, 신사, 압구정, 논현, 역삼, 반포, 도고. 그 신사동 뭐 그때 그 사람 해가지고 나오는 노래들, 이때는 이제 강남을 개발을 하려고, 강남이 사실 지금이 아니고 예전 모습을 보면 막 논밭 이랬거든요. 한강에 이제 물이 범람을 하면 거기에 농사를 짓고 뭐 이랬던. 근데 이게 강북에 사람이 너무 많고 건물이 꽉 차가지고 이제 기거도 힘들고, 다른 땅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걸 강남으로 확장을 짓고 난 이후에 강북에 그 건물을 못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강남에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의 시초가 되겠죠. 그쪽에서 잠을 자고 강북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이제 뭐 카페 아니면 유흥주점 이런 게 많이 생겼다고 하고, 거기 이제 커피숍 이런 거에서 이제 신사동 뭐 그때 그 사람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겠죠.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같은 해 이제 68년도에 뭐 우리나라의 핏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시작을 했죠. 뭐 승리의 길, 통일의 길, 뭐 역사를 창조하는 고속도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보고 오면서, 아우토반이 이제 독일에서 프랑스로 이어지는 독일은 조금 더 이제 곡창지대 이런 게 좀 덜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길로 아우토반을 많이 처음엔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수출하는 길로도 물론 이제 이용을 했을 거고요. 그게 산업화의 뭐 시초가 이제 됐었을 것 같고, 그거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도 산업화를 하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게 경부고속도로인데, 사실 지금이야 굉장히 잘 이용을 하지만 그때 국력으로서는 거의 뭐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로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발전이 좀 늦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71년도 영동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이제 2차로 들어가고, 이게 압구정, 뭐 신사, 논현, 역삼, 영곡, 호위, 도선 이렇게 이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영동 1지구의 그때 지도인데요. 이걸 이렇게 보면 모르시겠지만 지도를 겹쳐서 보면 이제 반포, 잠원, 한남, 압구정부터 해서 이 아래쪽까지 쭉 이어지는 게 영동 1지구, 그리고 영동 2지구가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잠실 저쪽이 이제 영동 2지구가 공사가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강남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저쪽 사진을 보면 정말 이 차선 바깥에 뭐 아무것도 없죠. 지금처럼 뭐 펜스가 쳐져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IC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IC 주변은 지금처럼 이 산골이 아니고 많이 개발이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저 위쪽에 이제 뭐 양재는 당연하고 그 아래로 판교, 신갈, 뭐 기흥, 동탄, 오산, 안성, 천안 뭐 쭉 내려와 보면 이 추풍령 쪽 높은 산골을 제외하고는 다 개발이 됐다고 봐도 뭐 네, 부산까지 해서 무방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경부가 뚫린 곳은 다 개발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입니다. 서울역을 시작으로 저쪽에 이제 그 사진이 잘렸는데 청량리까지 가는 7개 역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선입니다. 요거는 좀 많이 옛날 건데 한성부라고 하는 저쪽에 이제 한성부, 요게 경기도인데 요 안쪽이 이제 한성부고 요건 조선시대 쪽에 가깝습니다. 이 시흥은 경기도 시흥이 아니고 이제 서울 시흥이 이쪽 서울로 편입되고 광주, 양주 이렇게 쭉 뺏어가지고 이제 서울이 점점 커지는 거가 됐죠. 강남 8학군도 그때 이제 생겼습니다. 요쪽을 강남 8학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지정을 해가지고 강남 서초구에 중고등학교를 이제 강남 8학군으로 지정을 하자. 지금은 학군이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복부인이 갑자기 왜 나오냐? 아시다시피 이 복부인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땅을 사러 그렇게들 다녔다고 하잖아요, 부인들이. 그럼 왜 부인들이 사러 다녔을까요? 뭐 제가 이제 부동산 업을 하는 만큼 제가 사러 다녀도 되는데 왜 와이프를 시켰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를 한다거나 국가에서 고위직이면 제가 직접 땅을 사러 다니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와이프를 이제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그 땅을 사는 돈은 어디서 나왔냐? 현금이 물론 있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땅을 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지금도 뭐 이 임명직 고위직 공무원들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면 항상 토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차명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냐? 명동 사채시장의 전신인 경성주식 현물추인소인데요. 이 명동 쪽이 예로 그 종로 이쪽 뭐 그 김두한 이런 분들 보면 뭐 종로를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종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울은 지금은 강남이지만 이제 예전에는 강북, 특히나 이제 뭐 전후 일제시대 그때는 일본인들이 명동 쪽 강북에 많이 살았습니다. 서울역 쪽에 있는 시청 쪽. 그러다 보니까 이 종로, 명동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 많았던 도심이고 그쪽에 일본인들이 많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게 땅을 물려받고 뭔가를 물려받고 이제 내려오면서 명동에 있으셨던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게 사채시장의 원조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인들이 명동 사채시장과 같이 움직여서 토지를 구매하고 개발지가 어딘지 이제 유력 정치인의 와이프니까 정보를 갖고 또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같이 움직여서 땅을 샀다. 명동이 지금 뭐 을지로 입구역 요쪽 그 방금 보셨던 주식현물 추인소가 여기 이쪽입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있는 그 노른자 쪽이죠. 옛날 그 종로 명동 그 거리고요. 저 위에 보시면 본정통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종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부터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일본인들이나 친일파들이 이쪽에 모여 살았는데, 해방이 되고 전후에도 이쪽에 이제 명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 돈이 그쪽에 몰려 있고, 그거를 이제 복부인들이 이용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88년도 올림픽 뭐 전후, 그 이전, 이렇게 해서 투기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다, 사회적 문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서울 쪽에서 인구를 바깥쪽으로 좀 빼자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가 뭐 아시다시피 생겨났고요. 그게 분당, 일산, 부천, 안양, 분포 이렇게 이제 분당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가 되어버렸고 일산 뭐 살기 좋죠. 중동도 뭐 부천도 도시로서 충분히 발전을 했고 평촌 뭐 안양은 교육도시로 이제 유명하고 삼보는 전원도시 이렇게 됐고요. 땅값 많이 올랐죠. 만약에 여러분이 북쪽과 남쪽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북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남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정답을 먼저 말하면 우리나라 북쪽에 뭐 있죠? 대한민국 북쪽에
네. 그분이 계시죠. 저라면 북쪽에는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북쪽을 보시면 동두천하고 의정부, 그러니까 이게 인구, 시로서 승격이 되는 기준이 인구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북쪽에는 동두천하고 의정부 빼고는 다 이제 면적이 크잖아요. 동두천하고 의정부에 뭐 있습니까? 미군 기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로 승격돼. 그러면 북쪽은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일산 그 고양시, 뭐 구리, 뭐 요런 쪽, 남양주, 요런 쪽 빼고는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개발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쪽으로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뭐 부천, 광명, 안양, 과천, 뭐 의왕, 군포 이런 쪽은 땅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1호선 7개 역이 이제는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역들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은 많이 개통을 또 추가로 하고 있죠. 뭐 GTX도 있고, 뭐 추가로 이제 뭐 김포, 뭐 저쪽, 뭐 남쪽, 서쪽 할 거 없이 다 새로 더 추가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발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면서 재미있었던 부분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뭐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거창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이었었어도 좋았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